안녕하십니까, 오량감자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오후 8시 56분 38초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은 동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아, 어저께 어떠셨는지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또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네, 뭐, 하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꺾였죠. 꺾였는데 안 그래도 뭐 고점 신호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게 고점일지 또 다시 고점을 뚫고 상승으로 치고 나갈지는 또 지나봐야 알겠죠. 지나봐야 알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고 어제 그제 또 포모로 들어가신 분들은 예, 어, 지금 걱정이 태산이겠죠. 고점 대비 뭐 30%가 밀린 것들도 많이 있던데 항상 그렇게 우리가 뭐 고점이 이렇게 크게 거품이 생기고 나면 그 피해자는 항상 생기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뭐 누구든지 이렇게 포모가 생기면 저도 막 사고 싶었거든요. 사고 싶었는데 저는 원래 좀 포스코홀딩스 포호를 뭐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 가지고 한 100% 정도 100% 수익 났을 때 한 절반 정도 드러냈습니다. 드러내서 지금 한 절반 가지고 있는데 요건 또 끝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매크로 지표는 항상 뭐 지금은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죠. 어저께 뭐 FOMC 발표도 있었는데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맨날 똑같은 얘기 했고 금리 인상은 0.25 25bp 인상했습니다. 25bp 인상을 했지만 5.25에서 5.5 간 건데 크게 뭐 이후로는 크게 올려봐야 이제 많이 올려봐야 0.25 한 번 더 이거나 계속 동결로 가거나 그럴 것이 뻔하죠.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를 진짜 피봇으로 해서 낮추기는 또 굉장히 힘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매크로 지표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 배팅하는 데 있어서 켈리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거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872, 4점대에서 이제 3.8 정도로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좀 오랜 시간 갈 것 같아요. 3.8, 이 정도에서 뭐 기준금리도 뭐 앞으로 동결할 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 피크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지수는 그걸 반영해서인지 지금 하락 쪽으로 다시 턴을 했고요. 환율은 지금 1300원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금은 이제 또 달러 지수 떨어지니까 슬금슬금 좀 올라가고 있고요. 유가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또 80달러 돌파할지 말지 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는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파월 어저께 뭐 FOMC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결국에 데이터 디펜던시하게 앞으로 결정하겠다. 이미 결정돼 있는 거는 없고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말하고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2차 전지가 그렇게 뭐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 아니고 뭐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은 올랐습니다. 예. 아마도 며칠 전부터 돈이 전부 다 2차 전지 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쏠렸으니까 그 나머지 주식들이 전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은 반대 현상으로 나머지 주식들은 오르고 2차전지 관련주들만 전부 다 내렸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1%, 포스코 홀딩스 5%, 포스코 퓨처 M 13%, 에코프로 19%, 에코프로 BM 17%, 네, 이렇게 내렸습니다. 나머지는 어저께 참 그 코스닥 마이너스 4%까지 참 저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장 끝나고 봤는데 좀 굉장했네요. 오늘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아침부터 아 줄다리기 막 했었는데 지금 HBM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예, 인터넷 아니 저 IT 반도체 그다음에 뭐 IT 네이버 카카오도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도 오르네요. 현대차만 지금 소외받고 있네요. 현대차 내일이면 또 갈라나 모르겠네요. 반도체 바이오도 지금 엄청 올랐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예? 작년에 삼성전자 어땠습니까? 재작년인가? 삼성전자, 현대차 어땠나요? 항상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가 꺼졌다가 거품이었다가 꺼졌다 이런 거는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고 그 가운데 피해자도 생기고 그다음에 어, 가해자는 아니죠. 피해자, 가해자. 이거는 아닌 것 같네. 수익자가 생기고 손실자가 생기고 그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어, 여러분들 투자 이렇게 어떻게 하셨나요? 뭐 몰빵을 해가지고 수익 에, 수십 배 나신 분들도 계시고 몰빵 투자해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순식간에 지금 한 2, 30% 그냥 어, 2, 30%가 뭐야? 대출 받아서 주담대 끌어들여 가지고 하신 분들은 깡통 나신 분들도 많을걸요? 아마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자 켈리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켈리 공식이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켈리 공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이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승률 0.6, 그러니까 60% 승률에 배팅을 한다. 그럴 때 내 투자 금액의 몇 프로 정도를 배팅을 하면 가장 평균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을까? 상승률이. 예. 그래서 보면 자, 이 승률이 60%이고 그다음에 배당률이 똑같다고 그랬을 때 손실 났을 때랑 수익 났을 때랑 똑같다고 했을 때 투자 금액의 몇 프로씩 배팅을 하는 것이 가장 수익이 좋은가를 계산한 겁니다. 그거는 딱 투자 금액의 20%. 제가 그, 그 한 종목당 20% 이상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거. 그래서 20%일 때가 가장 수익 곡선이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그로스가 2% 정도 되는 거죠. 한 판마다 2%씩 상승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5% 배팅했을 때 상승률은 이 정도 되고, 최고로 좋을 때가 20%. 그러니까 내 투자 금액의 20%를 배팅했을 때 승률이 60%라고 했을 때 약 2% 정도의 그 평균 수익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지금 자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30%가 넘어가게 되면 한 1.5% 정도 수익률이 나오죠. 승률이 60%라고 했을 때. 그런데 보세요. 이제 몰빵
몰빵은 그냥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몰빵에다가 뭐 이렇게 그 레버리지까지 땡겨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레버리지까지 땡기면은 한두 판에 그냥 사라져 버린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35% 넘어가고 40%가 넘어가면 그러면 성장 곡선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예? 여러 번 배팅을 하게 되면 투자 금액 대비 40% 이상이 되면 그때는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40% 이상 50%로 가면은 거의 판마다 3.5%씩 까인다. 내 투자 금액이 3.5%씩 까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참가자한테 25달러 주고 60% 확률로 앞면이 나올 동전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 이거 앞면이 나올 확률이 60%인데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배팅을 해서 어, 이겼을 때 건 것만큼 가져가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참가자 30분 동안 할 수 있었는데 30분 동안 할 수 있었는데 한 300판 정도 던질 수 있겠죠. 1분에 하나씩 1분이야. 계속 던지니까 300번 정도 배팅을 할 수 있었다고 300번을 했을 때 상금은 250달러로 제한이 되었을 때 참가자의 28%가 파산을 했다. 자, 승률이 60%인데 파산을 했단 말이에요. 28%가 거의 30% 가까이죠. 그리고 참가자 21%만 이 상금을 250달러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61명 중에 18명은 한 번 던지게 올 배팅, 올인을 했고 나머지 3분의 2는 뒷면에도 도박을 했어. 뒷면은 분명히 40%라고 했는데도 뒷면에 도박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 우리 수학적인 사고를 이래서 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뭐가 씌이죠? 어, 탐욕에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야, 그게 얼마나 한심한 배팅이냐면 저도 젊었을 때 모를 때 그렇게 배팅을 했죠. 상승하는 걸 딱 자, 고점 돌파하는 거 돌파 매매 하고 자, 손절 10% 10% 손절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계좌의 투자금은 점점 말라가요. 말라가는 이유를 이렇게 수학적인 계산을 여러 수학자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켈리 공식 보시면 이 수학 이렇게 나오면 또 막 머리 아프죠. 저도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픈데 수학적인 사고를 하면 F는 보유 자금 대비 배팅 금액의 비율, 다시 말해서 이제 배팅 규모. 그러니까 자금 대비 내 투자 자금 대비 몇 프로씩 배팅할 것이냐. 자, 어렵게 돼 있죠. 어렵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자, 단기 투자할 때 보통 내가 10% 수익이면은 20% 손실 나고 하게 되면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50%라고 잡았을 때 수익을 20%를 잡고 뭐 손실을 10% 손절로 잡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타 수익에서는 도박의 확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단타는 도박이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단타는 상승과 하락 두 개만 가지고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보고 이거 자리 좋아. 아니면 뭐가 뉴스가 났어. 뉴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아는 뉴스는 별로 쓸모없는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배팅을 한다. 그럼 단타로 했을 때는 이 B가 1이 됩니다. B가 1이 돼서 결국에는 예, 이렇게 됐죠. 승률 곱하기 2.
승률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승률이 50%잖아요. 그럼 0.5죠. 0.5 곱하기 2 하면은 1이잖아요. 0.5 곱하기 2 하면은 1이죠. 그죠? 1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1 하면은 어떻게 돼요? 0%잖아요, 0. 어? 0이잖아요, 0. 여기가 승률이 50%고, 배당 수익률이, 예? 손실과 수익이 같다 그러면, 50% 승률이면 0이니까, 이거는 배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가 단타로 하면 보통 다 승률은 나 50% 넘을 거야 라고. 그리고 수익은 손실의 2배. 뭐 10% 잡으면 5%.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승률이 50% 나오나요? 직관적으로 따졌을 때 안 나오죠.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 뭐 그래봐야 얼마를 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단타 50이면 결국엔 수익과 손실이 거의 비슷해진다. 그러면 이건 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는 하면 아까 50%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승률이 50, 60%가 됐을 때 겨우 이렇게 되는 곡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배팅할 때 몰빵, 몰빵 배팅은 필망이다. 필패. 한 종목에. 그래서 자, 주식도 분산해서 투자하고 자, 채권도 어떻게 합니까? 채권도 듀레이션, 듀레이션 분산하고 또 뭐 분산해요? 자, 수익률 분산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채권 등급, 등급 분산하고 예? 위험 등급 또 어떤 사람은 담죠.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다 분산을 한단 말입니다. 채권. 그 다음에 금, 원자재 이런 것도 다 분산을 하는 이유가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리 마법에 대한 복리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죠. 자, 복리가 성공하려면 연속으로 성공해야 돼요. 연속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병렬 투자를 해야 되고 병렬 투자함과 동시에 아까 켈리 공식에 따라서 승률이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뭐 A부터 몇 종목 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20% 배팅을 한다 그러면 한 종목 딱 20% 해서 자 금을 던진 다음에 승률이 몇 프로? 50%? 50%뭐 힘들다 그러면 30%? 그 다음에 장기로 가면 어떻게?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100% 제한이잖아요. 이렇게 병렬로 장기로 가져간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 참 이게 보면은 다 바보들 같죠. 야,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저기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네. 야,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바닥에서 손절을 하네. 바보 같죠. 나는 안 그럴 거라 라고 착각을 하는데 대부분
단기적인 주식 투자 성공 확률이 50% 넘기 힘들어요. 응? 특히나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바보가 된다. 확증 편향에 빠지고 남들 말을 안 들어요. 남들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다 남 탓이야. 그리고 본인은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바보가 아니야. 내가 내가 사면 꼭지고 내가 팔면 바닥이네. 야, 씨. 다들 가지고 있죠. 그 음모론. CCTV, 도청기 있다. 내가 사니까는 누가 파네? 세력이? 왜 그러지? 아니, 나한테 누가 신경 써요. 내가 몇백억, 몇천억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누가 신경을 쓰냐고. 어? 음모론에, 음모론. 나는 개미털기에 안 당해. 에? 안 당해. 손실 나도 가지고 있고. 에. 자, 나는 고점에 안 사. 바보 같은 자식들. 근데 내가 바보야. 자, 난 저점에 팔지 않아. 아, 한심한 녀석들. 버티면 돼. 존버가 답이야. 무조건 존버야.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가 있는데 존버야. 에이, 녀석들. 이러고 앉아 있죠. 자, 그리고 주식을 사면, 자, 이 주식은 분명히 왜 안 되지? 분명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안 가면 이거 이상한 거지. PBR이 얼만데 이게? 어? 왜 안 돼? 왜? 당연히 되지. 아씨. 왜 안 가지? 아, 그러고 있죠. 착각입니다. 다 착각. 에? 다 착각이다. 아, 그러면 주식이 왜 올라야 돼? 에? 펀더멘탈이 맨날 똑같은데 왜 올라야 되지? 에? 응. 자, 돈의 가치는 하락하니까 돈 가치가 하락하잖아. 그러니까 올라야지. 주식은 올라야 되는 거야. 에? 돈 가치보다 못한 쓰레기 주식이 얼마나 많아요. 에?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배당도 안 나오지. 응? 실적은 거꾸로 가지. 거꾸로 가는데 주식이 더 떨어져서 PER, PBR이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분명히 돼. 예? 이거 내가 분석 많이 했어. 분명히 되지. 예? 분명히 되는데, 분명히 되는데, 예? 똑같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몇백 개나 넘네? 아, 이 회사가 안 망할, 그게 어딨어. 그걸 누가 장담해. 장담 못하죠. 그러니까 분산하라고. 자, 복리의 마법에 대한 또 사람들의 착각이 있죠. 어? 연속으로 성공하면 되지. 씨. 연속으로 왜 성공 못해? 어? 내가 공부하고 하는 건데. 어? 공부하니까 수익 확률이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간다. 결국 수익 확률은 0.5고 연속으로 성공할 확률은 예? 계속 0.5를 곱하면 되는 거죠.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세 번 연속 성공할 확률도 12.5%밖에 안 돼. 예? 자, 그럼 세 번 연속 손실 날 확률도 12.5%나 돼. 이거 낮은 확률은 아니죠? 예? 몰빵했을 때, 몰빵했을 때 12.5%는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몰빵했을 때. 예? 이거 엄청난 거죠. 예? 몰빵했을 때 만약에 자, 연속 손실 확률이 20%씩 났다고 해봐요. 20%, 20%, 20%. 뭐야, 반토막 더 넘었죠? 반토막이 뭐야?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 남아있는 거에서 다시 본전 가려면 몇 프로를 벌어야 돼? 예? 뭐 60% 벌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200% 벌어야 돼.
200%를 벌어야 된다고. 이게 복리의 함정이죠. 어? 내가 60% 잃었는데 60% 잃었어. 그럼 내가 60% 수익 나면 되잖아. 아니거든요. 예? 1 남았잖아. 3배 가야 돼, 3배. 3배. 200% 벌어야 되니까 3배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벌어가지고 내가 200% 벌어가지고 300% 됐잖아요? 300%, 그러니까 200% 벌었어. 근데 200% 벌었는데 200% 몰빵으로 투자를 하면, 몰빵 투자하면 이거 다시 본전되는 거 몇 프로예요? 60%. 60% 손실 나면 다시 본전 오는 거야. 내가 200% 벌었는데 60% 손실 나잖아요? 그럼 본전이라고. 이거 간단한 계산인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60% 다시 손실 나면 본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비중을 맞춰야지. 200%, 300% 갔을 때 비중을 낮춰야 된다. 어? 30%씩 세만 정도면 꽝통이죠. 뭐. 자, 그래서 욕심이 가득한 눈으로, 돼지는 못 본다 그러잖아요. 소도 벌고 곰도 보는데 돼지는 절대 못 본다. 에? 강세장에서도 벌 수 있고 약세장에서도 벌 수 있어요. 근데 돼지는 못 본다. 과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벌 수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계좌는 이상하다. 내가 몇백 프로씩 벌었는데 이상하게 계좌는 거꾸로 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예? 복리 함정에 빠져가지고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완벽주의자일수록 옹고집이고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탐욕적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계좌는 한심하게 녹아내린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어,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로봇 지금 300% 됐잖아요. 300% 됐는데 300% 냈는데 지금 비중 줄여가지고 자 매입 금액은 26만 원이에요. 다 줄여가지고 근데 지금 평가 금액만 100만 원이야. 예? 평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줄였다고요. 어? 다 줄여가지고 수익이 났는데도 그래 이거 가지고 또 계속 갈 수 있으면 가봐라 그러고 갖고 있는 거예요. 장기로 또 어? 이렇게 수익이 나면 하나 에어로도 좀 많이 줄였죠. 100% 넘어가면서 좀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평가 금액 120인데 비중 줄인 거예요. 응? 그래서 수익 났을 때 비중 줄이고 예? 이렇게 어? 떨어졌을 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손절을 해야 될 것인가,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가. 그거는 각자 이제 또 판단인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수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도박장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응?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자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병렬 투자를 하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신경 써서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낮죠. 어? 몰빵은 한 번에 일확천금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기는 응? 가능한데 고점을 모르니
그게 문제죠. 알 수 없다. 또 이렇게 며칠 지나서 또 말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크게 갔는데 한 방에 죽는다는 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또 뭐 며칠 뒤에 또 엄청나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갈 수도 있겠죠가 아니라 너무 과열이다 싶으면 줄여야지. 그게 주식시장에서 투자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음, 자, 조금만 수익이라도, 자, 복리로 가져간다. 리스크를 관리한다. 그, 최대, 그러니까 MDD를 줄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가늘고 길게 이어나가다 보면 계좌는 늘어나게 되어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켈리 공식에 대한 어, 유튜브 하나 있는데 그거 달아 놓을 테니까 어, 더보기 하셔가지고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가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 오늘 또 2차 전지를 가진 자들과 안 가진 자들의 극명하게 나뉘는 시장이었고 그런데 뭐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 자 오늘 그래도 뭐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부터 또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